이 자본시장 감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창설한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 결국 출범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지휘권을 두고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 기자와 함께 금감원의 특사경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우선 그 특사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죠. 특사경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사법경찰의 직무 수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권, 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기관들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태입니다. 자료는 2018년 기준이고요. 제일 친숙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죠. 현장 조사는 물론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신문까지도 할 수 있고요. 특허청의 경우 상표권 경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기획팀 전원이 특사경이고요. 상표권 침해, 즉 모조품 등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예,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각 기관별로 조사된 바입니다. 최 기자가 각 기관별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운용 방안, 특사경 운용 방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 통계를 발표한 정부기관이 어디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이따 신현기 교수 연결이 되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입니다. 금감원 제도는 이 출범을 좀 미뤄왔다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거 왜 미뤄왔습니까? 우선 제도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는데 왜 금감원에 특사경이 필요하냐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예. 금융위원장 권한으로 특사경 추천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정례회의에서 처음으로 특사경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추천을 한다고요?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18일 날 출범한다고 하는데? 예, 이번 주 안으로 추천을 한다고. 그럼 18일이 목요일이니까 그 전에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하기 전에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보면은 예산권과 지휘권을 두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좀 힘겨루기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좀 비화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감원에서 이 특사경을 출범을 좀 미룬 이유, 그 이유는 전면적으로 볼 때 그 힘겨루기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 때문에 미뤄졌던 게 맞고요. 예. 금융위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이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을 꾸준히 가져왔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조사단의 역할과 겹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조사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출범이 됐는데 원래 금융감독원에 있던 자본시장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원래 가져가게 된 거고요.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원래 가져갔는데 다시 되돌려받는 모양새인 거죠. 특사경을 통해서. 근데 두 기관이 이거를 두고 서로 내주지 않기 위해서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거죠. 예,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 소속입니까? 금융위원회 소속이고 금감원 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특사경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조사단과 특사경의 권한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권한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같은 경우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도 금융감독원 특사경 형태로 5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조사를 할 경우, 경찰이 조사를 할 경우에 금융감독 관련해서 서포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양을 좀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금융위원회처럼 해당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그 기능은 그 특사경이 출범된 이후에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하고 연결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앞에 저희가 인용했던 그 표 특별사법경찰 운용 실태,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특허청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비교한 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표는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나온 것을 인용하신 겁니까? 표를 제가 받은 거는 없고요. 예. 그 고용노동부 현행 특사경제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 네. 뭐 고용노동부 등 현행 특사경제도에 대한 평가 이런 질의를 받았었는데 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저희가 지금 그 교수님 연구 결과에서 인용한 표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890명, 관세청 세관공무원 440명, 예, 예.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기획팀 21명. 네. 이 통계를 그거는 여쭤보는 이제 거고요. 연구 중에 네. 그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구하게 된 그런 자료가 정리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네. 내신 통계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 통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근 통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좀 네. 여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사경이 가장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지금 현행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특사경제도가 이렇게 알려진 바와 같이 1956년 시행돼서 교육부나 통일부, 외무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 또 17개 광역시도 또 230개가 넘는 시군구에 이 특사경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크게 이제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사법경찰은 경찰청에서 소속된 경찰을 의미하고 지금 오늘 살펴보는 특별사법경찰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공공기관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받은 분들이 이제 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데 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특사경 인력이 벌써 19,469명에 달했고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어선다 이런 예측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일 성공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이 특사경 제도가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없었을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네. 우리 최준영 기자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금융감독원 특사경 신설 여기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최준영 기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감원은 이제 그동안에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이제 수행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즉 증선위에 보고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그 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점차 이것이 아주 진흥화되고 또 암소 범죄화되어 가고 있어서 현행 금감원의 조사권 그 행사만으로는 이 자본시장의 범죄를 적발하는데 커다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특별조사국의 금감원에 뭐 9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긴 한데 이마저도 강제 조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조사자의 이미 협조를 받아서만 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 범죄자들이 증거를 다 이렇게 없애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뒤를 쫓는 뭐 이런 이제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문 그 지식을 갖춘 이런 그 담당자들이 이런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면은 신속하게 이런 그 범죄자들을 빨리 적발해서 국민들이 입게 되는 그런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의 특사형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 부분을 아주 깊게 연구하신 전문가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다면은 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던 자본시장 조사단 그리고 금감원에서 운영하게 될 특별사법경찰단 여기가 그 서로 권한이 어떻게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증선위로 보내서 증선위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패스트 트랙 그게 이제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그거를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해서 빨리 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금융위가 이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금감원에 이런 그 권한을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 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 이제 강했던 게 사실이죠. 2015년 이미 8월에 이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 사실 사문화됐던 이유가 이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금감위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이 특사경으로 지명을 받아서 이제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그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이제 사문화가 돼 있었는데요. 이제 금감원에서 특사경 제도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을 해서 이런 그 금융 범죄자들을 이렇게 그 수사를 진행을 해서 특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권한을 갖게 된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 이해가 되는데 네. 교수님?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사경이라고 하면은 예. 이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물론 이제 예. 검찰의 수사지를 받겠습니다만 네.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또는 직접 수사를 의뢰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특사경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검사가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을 이렇게 지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각각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이제 송치를 하면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 그 사법경찰은 우리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분야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 사법경찰은 형사범 또 물론 행정범도 처벌을 하지만 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범이 아니라 이 행정범 위주로 이렇게 이제 특화를 해서 자기 업무 영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사법경찰이 알 수 없는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또 생겨나고 이렇게 그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에서 운영하게 될 특별사법경찰단 모두 강제수사권과 수사의뢰 또는 고발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 갖게 되는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그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직접적인 그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진영 기자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네. 예, 특사경 권한과 인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 사법경찰,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우리 6월 13일 날 이렇게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 특별경찰 또 금감원장이 추천 대상자 선정,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의 수사 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돼서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한을 갖게 됐고요. 그 금감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이 정도로 이렇게 출발을 한 후 향후 사건의 발생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또 권한의 추가 확대 필요성이 얼마나 이렇게 표면화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확대 보완해 나가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원은 금융위가 2019년 6월 28일 금감원에서 금감원 직원 이제 10명과 또 이미 파견된 5명 또 금융위원회에 1명에서 총 16명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금감원에서 도입기가 이제 지금 시작이 실시가 되면 도입기인데 우선 16명으로 출발을 하고 2, 3년 후에 이제 정착기로 본격 접어들 때에는 역시 사건의 빈도 또 범죄의 강도 업무의 확대 증가 여부에 따라서 수사 인력을 점차적으로 증원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년기 한스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